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펙 정상들이 모인 경주 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KF-21 분담금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차례 아닙니까? 통역이 멈추고 참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프라보워는 억지 미소로 답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분납금 기한을 조금만 더 미뤄주시죠. 그러나 며칠 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무기 4조 원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과 교류한 사실이 드러났죠. 한국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퇴출하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동맹은 없습니다. 뒤이어 한국이 꺼낸 단 한 장의 카드. 그 결단에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의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의 눈을 똑바로 보며 웃음기 없이 말했죠. 약속했던 1조 7천억 원은 고사하고 귀국의 북한 접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아십니까? 프라보워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표정을요.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군인의 얼굴이죠. 그리고 그 순간 통역사의 입에서 말이 끊겼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펜타곤에서 30년간 전쟁의 기술을 분석해온 국방 전문가죠. 1995년 냉전이 끝난 직후 국방부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받은 첫 업무가 한국 무기 수출 통제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썼죠. 한국은 F-16 라이선스 생산으로 근근히 항공산업을 유지하는 수준. 독자 개발 능력은 전무함. 그 보고서는 어등급을 받았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문서를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넘기다 저는 비웃었죠. 약소국의 치기 어린 꿈이군. 그리고 서구 깊은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만 존재하는 나라라고 독자 무기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믿었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의제는 명확했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프로젝트, 총 8조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 1조 7천억 원을 제대로 내지 않아 한국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펜타곤 동료 톰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얼마나 굽실거릴지 볼까.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백악관 참모가 속닥거렸습니다. 분담금 독촉하려면 좀 더 부드럽게 해야 할 텐데. 괜히 프라보워 자극하면 프로젝트 날아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외교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5분간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프라보워가 느긋하게 말했죠. KF-21은 양국의 자랑스러운 협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통령님. 단 한마디였지만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의 눈을 똑바로 보며 웃음기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셨던 1조 7천억 원의 분담금은 고사하고 최근 귀국이 북한과 접촉하신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우려를 아십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프라보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참모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며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옆에 앉은 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저 사람 미쳤나? 프라보워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외교적 채널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말을 또 한 번 끊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KF-21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라보워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와 만나든 무엇을 사든 그건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주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주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단할 주권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역사의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아허.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였죠. 저는 통역 부스를 쳐다봤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통역사가 두 손으로 헤드셋을 움켜쥔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죠. 통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라보어가 인도네시아어로 뭔가 물었지만 통역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장에 있던 50여 명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10초가 흘렀죠. 그때 한국 외교부 정윤서 국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9세의 젊은 여성 외교관이었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회의장 전체가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프라보어를 똑바로 보며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협력은 협력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더 차갑게 말했죠.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 테이블에 신뢰는 없습니다. 오직 결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죠. 프라보어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서류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한 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 저러다 8조 8천억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죠. 한국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게임 끝이야. 이제 저들은 우리한테 와서 F-35 팔아달라고 빌 거야.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정윤서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오직 결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공포에 질려 10초간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이요. 그날 밤 저는 경주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회의장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왜 8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그 침묵이, 그 냉정함이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긴급 타전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을 체납한 것도 모자라 북한을 방문했고 중국산 J-10C 전투기를 쇼핑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타곤은 난리가 났고 제 동료들은 한국의 굴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회의장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을, 정윤서 국장의 차가운 목소리를, 그리고 통역사가 10초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공포를요. 저들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워싱턴 D.C. 펜타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톰이 웃음을 터뜨렸죠. 리처드, 봤어? CNN 속보 떴어. 그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화면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한국 KF-21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배신으로 붕괴 위기. 8조 8천억 원 손실 불가피. 톰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터졌어.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안 낸 것도 모자라 평양 갔다 온 게 공식 확인됐대. 게다가 중국산 J-10C 전투기 36대 구매 협상 중이래. 그가 껄껄 웃었죠. 게임은 끝났어. 이제 한국은 고개 숙이고 우리한테 올 거야. F-35 팔아달라고 빌면서 말이야. 복도에선 제 상사 롤랜드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모여. 긴급 브리핑이야. 저는 톰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안엔 이미 20여 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들떠 있었죠. 롤랜드 국장이 스크린에 인도네시아 정보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확정됐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죠.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을 비밀 방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롤랜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J-10C 전투기 36대 도입을 협상 중이란 겁니다.
금액은 무려 4조 5천억 원. KF-21 분담금 1조 7천억은 안 내면서 중국 전투기엔 4조를 쓴다는 거죠. 국방부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완벽한 배신이군요. 한국 기술 공짜로 빼먹고 뒤로는 중국이랑 손잡고 심지어 북한이랑도 접촉했다. 이건 동맹 배신을 넘어서 적대 행위 아닙니까? 롤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KF-21 프로젝트 사실상 종료. 미국 F-35 판매 기회 확보.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죠. 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야.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8조 8천억짜리 고철쇼는 끝났어. 이제 한국은 울며 매달릴 거야. F-35 팔아달라고. 롤랜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에 F-35 판매 제안서를 보내고 언론을 통해 KF-21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프레임을 굳히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롤랜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논평도 해명도 항의도 없습니다. 완전 침묵이죠.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조 8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톰이 비웃었습니다. 리처드, 충격받아서 멍한 거지 뭐. 패닉 상태라고.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주 회의장에서 본 그들은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오히려 이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롤랜드가 손을 저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저들은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침묵하는 게 당연하지. 그가 회의를 마무리했죠. 좋아, 각자 맡은 일 진행하고 한국의 항복을 기다립시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윤서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오직 결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차가운 눈빛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굴욕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BBC 한국 야심찬 전투기 프로젝트 파트너 배신으로 좌초위기. 로이터 인도네시아의 이중 배신, 한국 KF-21의 치명타. CNN 한국 8조 투자 물거품 될 듯, F-35 도입 불가피. 일본 아사히 한국의 독자 개발 꿈,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저는 한국 언론도 찾아봤습니다. 분명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엔 이 사건에 대한 단 한 줄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청와대도 침묵이었고 KAI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대신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엔 전혀 다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KAI, 비행시험 2500회 돌파, 목표치 79% 달성. KF-21, AESA 레이더 성능시험 완료. 국산 전투기 타우러스 미사일 통합시험 성공.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인도네시아가 배신했다는 뉴스는 한국 언론 어디에도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발 성과만 조용히 보도되고 있었죠. 그때 정윤서 외교관의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시끄러운 개가 짖을 때 사자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굴욕을 떠들어대는 동안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톰의 말이 맞을까요? 한국은 정말 충격받아서 멍한 걸까요? 저들은 지금 침묵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봐온 무너지는 약소국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변명하고 애원하는 법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롤랜드 국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국장님, 한국 현장 실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롤랜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한국을 왜?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리처드, 이미 결론 난 거 아냐? 저들은 끝났어. 굳이 가서 뭘 확인하려고? 저는 정윤서의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신경 쓰입니다. 저들이 정말 무너진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롤랜드가 메일을 읽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자가 침묵한다고? 이건 그냥 자존심 세우기야. 무너지면서도 체면은 차리고 싶은 거지. 그가 손을 흔들었죠. 좋아, 가봐. 가서 저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확인하고 와. 그럼 자네도 안심할 거야. 3일 뒤, 저는 경남 사천 KAI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11월 초 한국의 가을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제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경비원이 정중하게 물었죠. 예약하셨습니까? 네, 펜타곤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한도현 박사님과 약속이. 박사님께서 3공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절망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텅 빈 사무실, 멈춰선 생산 라인, 지친 직원들. 하지만 제가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복도엔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으며 게시판엔 비행시험 2500회 돌파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잠깐만요.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 현수막은 언제 걸린 겁니까? 어제 걸렸습니다. 축하 행사도 했어요.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배신이 전 세계에 보도된 게 사흘 전인데 어제 축하 행사를 했다고? 3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도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47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 표정엔 절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곳이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로. 한도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혼란이요? 그가 씩 웃었죠. 천만에요, 박사님. 오히려 속도가 붙었는걸요. 그가 책상 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현재 비행 스케줄입니다. 화면엔 붉은 펜으로 빼곡히 채워진 시간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하루에 시험 비행을 4회씩이나.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해야 하니까 합니다. 한도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 낸 게 작년부터입니다. 1년 넘게 1조 7천억이 끊겼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개발 진척률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거기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2024년 10월 비행시험 1800회, 진척률 56%. 2025년 11월 비행시험 2547회, 진척률 79.6%.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담금이 끊긴 1년 동안 오히려 진척률이 23%나 올랐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도현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술 마시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하소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에 엔진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경납고에 KF-21 시제기 한 대가 서 있었죠. 회색 동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파트너는 돈을 낼 뿐이지만 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저희 손끝에서 나옵니다. 저 녀석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충당한 겁니까? 1조 7천억이 빠지면 개발이 멈춰야 정상 아닙니까? 한도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원래 돈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흑백 사진 속엔 젊은 기술자들이 비행기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희 선배님들이 만든 KF-5입니다. 미국 F-5 라이선스 생산이었죠.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조립하라고 했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말라고요. 저희는 조립공이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저희는 F-16도 조립했고 T-50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린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창밖 KF-21을 바라봤죠. 이제 저 녀석은 100% 저희 손으로 날립니다. 인도네시아 돈이 없어도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국방 예산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조 7천억을 어디서? 국민들이 냈습니다. 한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신 뉴스 나온 다음 날 저희 본사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국민들이 몰려와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우리 세금 더 내겠다. 끝까지 만들어라고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저희는 조롱당했습니다. 미국 기술 흉내나 내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압니다. 저 녀석이 진짜라는 걸요. 그래서 저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경납고를 구경하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없어서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부품들을 보여드리죠.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저는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배신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 침묵이 아닙니다. 비행입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국산 항전 장비,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 KF-21 날개 밑에 달려있던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였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불가능해. 말도 안 돼. 타우러스 통합은 3년 뒤 블로기에서나 가능하다고. 펜타곤 승인은? 독일 승인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한도연이 씩 웃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사님, 여긴 펜타곤이 아닙니다. 사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3년 걸린다길래 우리가 밤새서 1년 반 만에 끝냈습니다. 우린 누가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해낼 뿐이죠. 저는 그 순간 30년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였습니다. 경납고 안, 저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달린 KF-21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타우러스 통합은 독일 MBDA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펜타곤의 최종 검증도 거쳐야 하고요. 이건 최소 3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1년 반 만에? 한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타우러스 통합 일정표가 떠 있었죠. 2024년 3월 시작, 2025년 9월 완료. 총 18개월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36개월은 각오하세요. 무장 통합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한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퇴근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낮에 한 작업을 밤새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했죠. 아침에 그들이 출근하면 이미 다음 작업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독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우리가 떠날 땐 2단계였는데. 하지만 3개월 지나니까 그들도 인정하더군요.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저는 타우러스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500km를 날아가 벙커를 뚫는 괴물 같은 무기였죠. 이걸 F-35도 아직 완벽히 통합 못했는데 KF-21이 먼저 해낸 겁니까? 박사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경납고 안쪽을 가리켰죠. 거기엔 또 다른 미사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우러스보다 작지만 더 날렵해 보이는 형태였죠. 저건 설마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한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사거리 400km, 관통력은 타우러스와 비슷하지만 무게는 30%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손가락으로 미사일을 가리켰죠. 이건 100% 저희 기술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펜타곤에선 한국이 무너졌다고 8조가 날아갔다고 난리인데 한도연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낸 건 오히려 잘 된 일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돈을 낼 리 없다는 걸요. 그들은 기술만 빼먹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했죠. 그가 일어서며 KF-21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사님, 공동개발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기술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까지도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남았다면 저희는 AESA 레이더 기술도 항전 장비 기술도 심지어 엔진 기술까지 나눠줘야 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도연이 씩 웃었습니다. KF-21의 지적 재산권 100%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나간 순간 이 녀석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됐죠. 1조 7천억? 그건 우리 주권을 산 돈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겁니까?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한 겁니까? 그 순간 경납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이 점점 커지더니 KF-21 한 대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죠. 은회색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3호기입니다. 한도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4번째 시험 비행이죠. 저녁엔 5호기가 야간 비행 훈련을 합니다. 내일은 6대 전부 동시 이륙 테스트가 예정돼 있고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배신당한 시간에 슬퍼할 순 없습니다. 한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날려야죠. 목표는 2026년 3월까지 3200회 비행 완료입니다. 그럼 양산 승인이 떨어집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KF-21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을 수혜자라고 분류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받아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날아오르는 저 전투기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한도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천 맛집에서 저녁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주냉면이 유명하거든요. 그가 웃었죠. 그리고 제가 박사님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은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만 그 굉음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도연이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자 무기 개발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굴복했죠.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들은 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허락받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소주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서름을 딛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천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워싱턴 D.C. 펜타곤 본부 4층 롤랜드 국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00페이지 분량의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롤랜드 국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더니 제 손에 든 보고서를 봤죠. 리처드, 한국 실사보고서군.
앉게. 저는 의자에 앉으며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롤랜드가 표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1페이지엔 KF-21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이 있었죠. 롤랜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타우러스 통합이 완료됐다고? 네, 국장님.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3년 걸린다던 작업을 1년 반 만에 끝냈습니다. 게다가 국산 장거리 미사일 철룡도 개발 완료 단계입니다. 롤랜드가 보고서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2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15페이지에 이르자 그가 보고서를 탁 덮었습니다. 리처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지금 뭘 보고하는 거야? 한국이 우리 F-35를 능가하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괴물까진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행시험 2547회를 완료했고 진척률은 79.6%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없이도 말입니다. 롤랜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1조 7천억이 빠졌는데 어떻게 개발 속도가 더 빨라져? 이건 불가능해. 가능했습니다. 제가 보고서 2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밤을 샜습니다. 하루 4회씩 시험 비행을 돌렸고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절망이 아닌 복수를 봤습니다. 롤랜드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목수? 리처드, 정신 차려. 저들은 우리 동맹이야.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거야? 50년의 서름에 대한 복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 1970년대 박정희의 핵개발 문서를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서고에 처박았던 그 문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때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롤랜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더니 47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엔진 개발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800억 원을 들여 국산 엔진을 만든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만 5천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입니다. 2028년 완성 목표고 진척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완성되면 그들은 우리 지휘 엔진 없이도 날 수 있습니다. 롤랜드가 보고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그가 창문으로 걸어가 워싱턴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를 거야. 롤랜드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고. KSSN 핵잠수함은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라고 준 개목걸이야. 그런데 지금 그 개가 뭘 했어? 그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개가 F-35를 물어뜯을 이빨을 가진 거야. KF-21이라는 이빨을 말이야. 자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한국이 독자 무기 체계를 완성하면 우리 통제를 벗어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롤랜드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미국의 관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선 그들은 주권을 되찾은 것뿐이었죠. 롤랜드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리처드, 자네 30년간 뭘 배운 거야? 국장님. 제가 말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듣기나 해. 롤랜드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74년이라고 쓰인 낡은 파일이었죠. 이게 뭔지 알아? 박정희 핵개발 저지 작전 보고서야. 자네 아버지 세대가 작성한 거지.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핵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 경제 제재, 외교 압박, 심지어 군사 개입까지 검토했지. 왜 그랬을까? 한반도 안정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롤랜드가 냉소했습니다. 틀렸어. 통제 때문이야. 약소국이 힘을 가지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50년 전에 눌렀던 거고 지금도 눌러야 해. 그가 제 보고서를 주워들었습니다. 리처드, 이 보고서는 위험해. 이게 의회나 언론에 나가면 펜타곤이 한국을 위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자네 그걸 원해?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롤랜드가 비웃었습니다. 리처드, 진실이 뭔지 알아? 진실은 펜타곤이 정하는 거야.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명령이야. 이 보고서를 다시 써. KF-21은 F-16의 성공적인 변형판일 뿐이라고. 타우러스 통합은 독일 기술진 덕분이라고. 알겠나?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명령이야. 롤랜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묻어라, 리처드. 이게 자네 30년 커리어의 마지막 임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명령에 복종해왔습니다. 진실을 묻고 약소국을 통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일을요. 하지만 사천에서 본 한도현의 눈빛이 KF-21이 하늘로 치솟던 그 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롤랜드가 손을 놨습니다. 좋아.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수정보고서 제출해. 그가 문을 가리켰죠. 가봐.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군인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강대국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기술자였나요? 그날 밤 제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정윤서였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죠. 진실은 누가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지킬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년의 신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년간 억눌렸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었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지킬 용기를 다짐한 바로 그날 밤 전 세계 항공 뉴스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죠. 톰이었습니다. 리처드, 일어나. CNN 속보 봤어? 그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무슨? 저는 비몽사몽간에 TV를 켰습니다. 화면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일본, 한국 KF-21 금유 거부. 유럽 에어쇼 가는 길 방해.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금유 거부? 무슨 소리야? 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KF-21이 유럽 에어쇼 가려고 일본 상공 지나가는데 일본이 금유를 거부했대. F-35 판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한국 완전히 망신당했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KF-21 블랙이글스 도색 기체가 프랑스 파리 에어쇼로 향하던 중 일본이 영공 통과 및 금유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F-35 판매의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기종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NHK 뉴스였죠. 일본 방위 전문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KF-21의 항속거리는 2,9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본 금유 없이는 파리까지 논스톱 비행이 불가능하죠. 결국 한국은 중간 기착을 해야 할 겁니다. 자국 기술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톰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봤지? 저들 항속거리가 짧아서 좌초될 거야. 일본이 완벽한 한 방 날렸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천에서 본 한도현의 자신감이 정윤서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들이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은 또 한 번 들떠 있었습니다. 롤랜드 국장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봤나? 일본이 제대로 했어.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KF-21의 짧은 항속거리를 보여줄 거야. F-35의 우월성이 다시 증명되는 거지.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중간 기착하는 꼴을 전 세계가 볼 거야. 일본, 정말 타이밍 좋게 방해했네. 한국, 이번엔 기술적 한계가 확실히 드러나겠어.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2시간 뒤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죠. 한국 KF-21, 일본 급유 없이 논스톱 파리 도착. 예상 뒤엎어.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화면엔 파리르부르제 공항에 착륙한 KF-21이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이글스 도색의 회색 전투기가 활주로에 서 있었고 주변엔 유럽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톰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처드, 이게 말이 돼? 금유 없이 어떻게 파리까지 갔어? 저는 급히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에서 파리까지 직선거리는 약 8,900km. 일본 경유하면 9,500km 정도. 제 손이 떨렸죠. 이건 불가능해. F-35도 공중급유 없이는 못 가는 거리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리 현장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F-21이 독자 개발한 공중급유 시스템과 최적화된 연료 효율로 논스톱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방해가 오히려 KF-21의 뛰어난 항속거리를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롤랜드 국장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들 항속거리가 짧다며. 그가 소리쳤죠. 한 분석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KF-21이 공중급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비행 경로와 고도 최적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F-35보다 기체가 가벼워서 항속거리가 더 길 수 있습니다. 롤랜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F-35보다 길다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죠. 한 박사님? 박사님, 뉴스 보셨습니까? 한도현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희한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도현이 말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공중급유 받으며 여유롭게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 항속거리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생겼죠. 일본이 직접 광고해준 셈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논스톱 비행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한도현이 씩 웃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F-35보다 1톤 가볍습니다. 연료 효율도 15% 더 좋고요. 항속거리는 애초에 저희가 위였습니다. 다만 조용히 있었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엔 일본 NHK였죠. 아까 그 방위 전문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KF-21의 항속거리가 이 정도일 줄은. 일본 네티즌 댓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가 광고해줬네. F-35보다 나은 거 아냐? 방위성, 완전 자책골이야. 이제 우리가 따라잡혀버린 건가? 전 세계 항공 전문지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방해가 KF-21의 탁월한 항속거리를 증명하다. KF-21, F-35 능가하는 연료 효율 입증. 한국 독자 기술의 완벽한 승리. 롤랜드가 제 옆에 섰습니다. 리처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맞았어. 저들은 괴물을 만들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렀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KF-21을 방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 세계의 KF-21의 우수성을 광고해준 셈이 됐죠. 그날 저녁 정윤서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완벽한 자책골. 본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일본은 F-35의 라이벌을 견제하려다가 F-35를 능가할 괴물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차례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묻을 순 없다고. 이제 세상에 말해야 한다고. 일본의 자책골 사건 이후 일주일 후 저는 브리세랭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공동방위 프로그램 포럼, 제군인 생애의 마지막 무대였죠. 가방 속엔 펜타곤이 준비한 연설문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미국 기술의 위대함 F-35가 이끄는 미래 방위체계. 롤랜드 국장이 공항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처드, 알지? 이번 연설은 중요해. 전 세계 30개국 국방 장관들이 듣는 자리야.
KF-21 때문에 흔들린 F-35 신뢰를 회복해 그가 연설문을 두드렸죠. 이대로만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브뤼셀 나토 본부 대강당 500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각국 국방장관, 무기개발 책임자, 군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연설문을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 F-35는 5세대 전투기의 완성형입니다. 한국 KF-21은 F-16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변형 모델이며 미국 기술 이전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사천에서 본 타우러스, 천룡 미사일, 2547회의 비행시험, 한도연의 땀과 눈물.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5분 후 입장입니다. 진행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강당을 엿봤죠. 저 멀리 롤랜드 국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고였죠. 그리고 그 옆에 한도현과 정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격려였습니다. 리처드 맥켄지 박사님, 입장하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나갔죠.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고 500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연설문이 손에 들려 있었죠.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맹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 기술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흔들렸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윤서를 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도현도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롤랜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펜타곤은 제게 오늘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저는 30년간 한국을 미국 기술의 수혜자라고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KF-21은 F-16의 변형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신당하는 순간에도 2547회의 비행시험을 했고 AESA 레이더를 제 손으로 개발했으며 3년 걸릴 타우러스를 1년 반 만에 통합한 괴물입니다. 롤랜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펜타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4,800억 원을 들여 우리 없이도 날 수 있는 국산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일본이 금유를 거부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좌초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논스톱으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F-35보다 가볍고 연료 효율은 15% 더 좋으며 항속거리는 더 깁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배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죠. 롤랜드는 얼굴이 붉어진 채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한도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죠. 박사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정윤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엔 해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3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날아갔죠. 하지만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제 양심은 해방됐으니까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펜타곤 전 분석관 나토서 폭탄 발언. KF-21, F-35 능가할 괴물.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요. 해고 통지를 받은 저는 더 이상 펜타곤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자유로웠죠. 워싱턴 D.C. 제 아파트에서 저는 전 세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제 신뢰 추락. ASEAN 정상회의서 냉대바다. 화면엔 초라한 프라보워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1조 7천억을 체납하고 북한과 접촉하고 중국 전투기를 구매한 그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 찍혔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KF-21 공동 개발을 왜 포기했느냐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시위대가 자카르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죠. 그때 제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정윤서였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본문을 열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한국으로 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4000KAI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문엔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주차장엔 외국 차량들이 가득했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도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쳤죠. 많이 바뀌었죠? 이게 대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객들입니다. 한도현이 쓱 웃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들이죠. 폴란드는 KF-21을 48대 구매하겠답니다. 2조 7천억 원 규모예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조 7천억? 네. 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를 추가로 18대 더 주문했고요. 9,200억 원입니다. 필리핀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협의 규모가 2조 원대랍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조 7천억에 9,200억, 그리고 2조. 합치면 거의 32조 원입니다. 한도현이 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억 아끼려다가 32조짜리 K방산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한도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경납고로 가시죠.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10대의 KF-21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날개 밑에 철룡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고 동체엔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양산형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양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도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비행시험 3200회 완료했거든요. 이제 이 녀석들은 실전 배치됩니다. 저는 KF-21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 박정희가 꿈꿨던 독자 전투기. 미국이 서고에 처박았던 그 꿈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도현이 KF-21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가 웃었죠. 저들이 1조 7천억을 안 냈기에 우리가 이 녀석의 지적 재산권 100%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IP 100%.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도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팔아도 기술을 수출해도 라이선스를 줘도 모든 권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이게 바로 주권입니다, 박사님. 그가 철룡 미사일을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도 100% 우리 기술입니다. 타우러스보다 가볍고 사거리는 비슷하고 무엇보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주권을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초대받은 정윤서도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박사님, 이게 지난 3개월간 들어온 수출 문의 목록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터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총액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50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8조 8천억짜리 프로젝트가 50조 규모로 커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덕분에요. 한도연이 KF21 조종석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우린 1조 7천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이 녀석의 영혼을 완전히 되찾아온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은 남의 나라 허락받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F-35 부품이 끊겨도 미국이 수출 승인 안 해줘도 우린 이 녀석으로 우리 하늘을 지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서름을 딛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 주권과 국가의 존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한도현과 정윤서와 함께 사천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한도현이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세상이 우릴 다시 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 30년 착각을 깨워줬으니까요. 정윤서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늘에선 KF-21 한 대가 석양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바다를 흔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간 한국을 수혜자로만 봤던 펜타곤 분석관이 사천 경납고에서 목격한 진실. 1조 7천억 배신이 오히려 50조 원 규모의 기술 주권으로 되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아끼려다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침묵 속에서 100% 자주국방의 날개를 펼쳤죠.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